저녁 8시. 민서윤의 가족이 모인 식탁은 언제나처럼 아들 민준서를 위한 동무대와도 같았다. 식탁의 중앙에는 준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각종 전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박희아에 여사는 연신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꿀 떨어지는 눈으로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우리 아들, 이거 더 먹어. 이번 전국 경시대회 준비하려면 체력 보충해야지. 엄마가 우리 아들 믿는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정유 1등이자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 준서는 그런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익숙하다는 듯 시크하게 대답하며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아빠는 널 믿는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딸 서윤의 존재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앞에 놓인 김치와 콩나물 무침만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이제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이 숨막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학 과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 과목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자랑하는 그였지만 유독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에는 젬병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주제의 시를 써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어떤 시상도 떠오르지 않았다. 박희아의 여사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어떻게, 우리 아들 이것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 깎이면 안 되는데 엄마가 대신 써줄 수도 없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나와 오빠 준서의 방문 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다. 쪽지에는 그녀가 밤새 고민하여 쓴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족의 완벽한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준서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는 동생의 시를 그대로 베껴 학교에 제출했고 선생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이 쓴 시인양 가족들 앞에서 으스댔고 어머니 박희아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그저 방문 틈으로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서운함이나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고 긁힌 자국투성이인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공간, 비밀번호로 잠긴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상상력을 쏟아내는 소설의 세계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 동안에 과묵하고 존재감 없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뜨거운 열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현실에서는 결코 될 수 없었던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랑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그녀가 쓰고 있는 소설의 제목은 그림자 소녀였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조용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을 통해 언젠가는 세상이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타닥, 타닥, 고요한 집안에 오직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희미한 희망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고독하지만 위태로운 평화는 아직까지는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작은 비밀의 세계가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가족들의 위선적인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몇 주 뒤 오빠 민준서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그 소식에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어머니 박희아의 여사는 아들의 놀라운 성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모든 친척과 지인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거실은 값비싼 음식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준서의 천재성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 화려한 파티의 중심에는 물론 주인공인 준서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희아에는 그런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그림자 뒤편, 주방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서윤은 파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위한 음료를 나르고 뒷정리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이 파티의 주인공인 준서의 동생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거나 혹은 이름 없는 하녀와도 같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오빠를 향한 칭찬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빠가 자랑스러웠고 그의 성공이 기뻤다. 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은 없었지만 그때 한 친척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서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 우리 서윤이 고생이 많네. 근데 서윤이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오빠는 저렇게 훌륭한데. 너도 이제 슬슬 진로를 정해야지. 그 질문에 때마침 주방으로 들어서던 어머니 희애가 대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와 함께 딸에 대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형님도 참 서윤이야 뭘요. 공부는 젬병이고 제가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녀는 주변의 다른 친척들에게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분수에 맞게 좋은데 시집이나 가면 다행이죠. 여자애가 뭐 별거 있나요. 오빠 뒷바라지나 잘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안 그러니 서윤아. 어머니의 그 비수 같은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다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다. 시집이나 가면 다행이라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자신은 영원히 정요 1등 아들의 그늘에 가려진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그동안 품어왔던 아주 작은 희망, 언젠가는 엄마도 나를 알아봐 주실 거라는 그 신락 같은 기대감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꿈이 있었고 자신만의 세상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둡고 작은 방 안에서 홀로 키워나가는 꿈이지만 그녀는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서유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조용히 쓸어 담았다. 그녀의 행동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은 없었다. 오직 이 부당한 세상과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자신의 방,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를 그녀의 소설 그림자 소녀의 마지막 장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향한 그녀의 선전포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녀의 출사표였다. 어머니의 그 잔인한 한마디는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기폭제가 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빠의 경시대회 수상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학교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민서윤의 마음속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어머니 박희애의 그 잔인했던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단단한 의지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요 1등 오빠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무존재감한 동생으로만 살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무기는 그녀의 낡은 노트북 속에 잠들어 있는 그림자 소녀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밤늦도록 글을 쓰고 또 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이었고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의 담임 선생님인 김진수 선생님의 등장이었다. 김 선생님은 갓 부임한 젊은 국어 교사였지만 학생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만 읽고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서윤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글짓기 과제를 내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자신의 꿈에 대한 상투적인 이야기를 써냈지만 서윤이 제출한 글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대해 썼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진짜 나를 찾아가는지에 대해 아주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체로 풀어냈다. 김 선생님은 서윤의 글을 읽고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 조용한 소녀의 내면에 이토록 깊고 풍부한 감수성과 함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놀라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비범한 작가적 재능을 가진 원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을 따로 교무실로 불렀다. 서윤아, 네가 쓴 글 정말 잘 읽었다. 선생님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 혹시 평소에도 글 쓰는 거 좋아하니? 서윤은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칭찬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것도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의 세계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 서윤아,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 재능을 그냥 썩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 혹시 대한민국 청소년 문학상이라고 들어봤니? 올해 공모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니? 선생님이 보기엔 내 글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선생님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윤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자신의 글이 과연 세상에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믿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결국 서윤은 선생님의 그 따뜻한 믿음 앞에서 아주 어렵고도 힘든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설, 그림자 소녀를 세상에 내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필명을 사용하여 아무도 모르게 공모전에 자신의 원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원고 마감 때문에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박희애가 불쑥 방으로 들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저렇게 밤새워 공부하는데 너는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어. 희애는 딸이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로 소설이나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내 주제에 무슨 소설이야?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서 지방 전문대라도 갈 준비나 해. 어디서 작가 나부랭이가 되겠다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의 모진 말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 들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이건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이건 제 꿈이에요. 그녀의 작은 반항에 희애는 더욱더 격분하여 그녀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윤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 바로 김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내 편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꿋꿋하게 자신의 글을 완성해 나갔고 마감일 마지막 날, 마침내 공모전에 자신의 원고를 제출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날갯짓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가족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전국 청소년 문학상에 자신의 소설 그림자 소녀를 제출한 후 민서윤의 하루하루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과연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작은 설렘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작은 희망은 곧바로 닥쳐온 현실에
거대한 벽 앞에서 힘을 잃어갔다. 바로 오빠 민준서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오직 준서, 단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희아의 여사는 아들의 수능을 위해 거의 전쟁을 치르는 장수처럼 비장하고도 유난스럽게 굴었다. 그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값비싼 보약을 다렸고 그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까봐 집안의 모든 소음을 통제했으며 심지어는 서윤에게까지 오빠를 위한 특별 행동 강령을 하달했다. 민서윤,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 내 오빠 수능 끝날 때까지 너는 이 집안의 유령처럼 행동해야 한다. TV 시청 금지, 친구들과의 통화 금지, 그리고 쓸데없는 외출은 더더욱 금지야. 희아애는 딸에게 명령했다. 내 유일한 임무는 내 오빠의 성공적인 수능을 위해 헌신하는 것뿐이야. 오빠가 공부하다가 배고프다고 하면 즉시 야식을 만들어 대령하고 필요한 참고서가 있다고 하면 당장 서점에 달려가 사와야 해. 알겠어, 내 오빠. 인생이 걸린 일이야. 너 하나 때문에 망칠 수 없어. 서윤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녀의 작은 방은 이제 그녀만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동시에 그녀의 꿈을 짓누르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한편 그녀가 제출했던 소설은 기적처럼 1차 예선을 통과했다. 담임인 김진수 선생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최종 심사를 위한 수정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마감일은 공교롭게도 오빠의 수능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낮에는 오빠를 위한 시녀 노릇을 하느라, 그리고 밤에는 밀려드는 피로와 싸우느라 그녀는 좀처럼 자신의 원고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켜고 쏟아지는 잠과 싸우며 한자 한자 힘겹게 글을 써 내려가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방은 이제 그녀만의 처절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낮 동안 오빠를 위해 영양 만점의 식단을 짜고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었으며 그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안을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어 다녔다. 그리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그림자 소녀와 마주했다. 소설 속 소녀는 현실의 서윤처럼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소녀의 아픔에 함께 울고 그녀의 저항에 함께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원고지 위에 쏟아냈다.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밤이었다. 서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마지막 원고 수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분신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새벽 4시 그녀가 마침내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 희애가 들어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내일이 내 오빠 수능 날인데 너는 아직도 그깟 소설 쪼가리나 붙들고 있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에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제출 끝났어요. 엄마. 그녀의 그 한마디에 희아애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어떤 낯설고도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서윤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지나쳐 자신의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녀의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힘으로 마침내 자신만의 싸움을 끝낸 것이었다.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 속으로 빠져들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소설 속 그림자 소녀가 그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빛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의 길고도 외로웠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그 사이 오빠 민준서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전국 수석에 가까운 완벽한 점수였다. 집안은 또다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어머니 박희아의 여사는 아들의 놀라운 성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동네방네 그 사실을 자랑하며 아들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가족 파티를 준비했다. 그녀에게 아들 준서는 이제 단순한 정요 1등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자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 파티 당일, 집안은 온갖 맛있는 음식 냄새와 친척들의 축하 인사로 북적였다. 모든 관심은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인 준서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조금은 거만해 보일 정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민서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화려한 파티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노고에 관심을 갖거나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집안의 당연한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제출했던 문학상 공모전의 최종 결과 발표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다. 설령 좋은 결과가 있다 한들 오빠의 이 눈부신 영광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그저 이 숨막히는 파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희아애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서윤의 담임인 김진수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니,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우리 서윤이? 또 무슨 문제라도 쳤나요? 희애는 다짜고짜. 마치 서윤이 사고라도 친 것처럼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딸의 담임 선생님은 아들의 담임 선생님처럼 깍듯이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공부 못하는 딸 때문에 가끔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김 선생님은 그런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도 정중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거실에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순간 어떤 미묘한 긴장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쁜 소식이라고요. 우리 서윤이한테 무슨 기쁜 소식이랄 게 있다고. 희아애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김 선생님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거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희애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준서와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서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서윤에게 가 닿는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따뜻한 격려의 빛을 띠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아주 빳빳하고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희애의 눈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제25회 대한민국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굳어있는 희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가 내민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 수상자가 바로 어머님의 따님 민서윤 학생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오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공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던 그 민서윤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희아애는 떨리는 손으로 김 선생님이 내민 그 한 장의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제25회 대한민국 청소년 문학상, 대상 작품명 그림자 소녀 작가 르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작가의 본명 민서윤, 그녀의 딸,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딸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그 한 장의 종이는 너무나도 차갑고 명백한 현실이었다. 박희아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 위에 박힌 대상 민서윤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자신의 딸,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딸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 서윤이가 어떻게 이런 큰 상을. 그녀는 중얼거리며 김진수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은 그런 그녀를 향해 안타까움과 함께 어떤 단호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님, 사실입니다. 서윤이는 어머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빛을 갈고 닦아온 진짜 보석 같은 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희애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혹시 인터넷에서 연재되며 수많은 독자들을 울리고 웃겼던 소설 그림자 소녀를 아십니까? 바로 그 소설이 이번 대상 수상작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작가 르네가 바로 어머님의 따님 민서윤 학생입니다. 그림자 소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희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소설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작가의 놀라운 필력과 깊이 있는 감수성을 칭찬하며 작가의 정체가 누구일지 몹시 궁금해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작가가 자신이 매일같이 구박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딸이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으로 소설 속 주인공 그림자 소녀의 모습과 딸 서윤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오빠의 그늘에 가려져 늘 외로웠던 소녀,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글을 쓰며 위로받았던 소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했던 그 용감한 소녀,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딸 서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자신은 딸의 그 처절한 외침을,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꿈을 쓸데없는 짓이라며 짓밟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엄마였는지를 그녀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무슨 짓을... 그녀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그릇된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딸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대한 성이 고작 그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빠 민준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동생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풀지 못했던 그 어려운 문학 과제를 해결해 준 것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의 이면에 언제나 동생의 말없는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의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차마 동생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이의 재능과 꿈을 무관심 속에서 짓밟아 왔는지를 깨닫고 깊은 침묵과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다. 파티의 화려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한 여인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직 민서윤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오열하는 어머니와 고개를 숙인 오빠, 그리고 당황하는 친척들을 그저 조용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이나 승리감도 없었다. 대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 이렇게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폐허 위에서 찾아오리라고는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 선생님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서윤아, 이제 괜찮다. 이제 너의 시대가 온 거야.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의 눈가에도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길고도 외로웠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승리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질서와 함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비록 그 시작은 아픔과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과 화해의 싹이 돋아나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가정에 진짜 봄이 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민서윤의 가족에게는 길고도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다. 어머니 바키아에 여사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딸 서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그저 먼발치에서 딸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다. 아들 민준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 앞에서 깊은 자괴감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가족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서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고 오빠의 고민을 들어주었으며 아버지와는
함께 늦은 저녁 산책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런 성숙한 모습에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희아애는 서툰 솜씨로나마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준서는 동생의 소설을 밤새워 읽고는 다음 날 아침 쑥스러운 표정으로 네 소설 정말 멋지더라 라며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그들의 가정은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서윤의 소설 그림자 소녀는 출판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청소년들의 아픔과 성장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그녀의 글은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단숨에 대한민국 문학계에 가장 주목받는 신인 작가로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인 S대학교 국문과의 장학 입학 제안까지 들어왔다. 한때는 지방 전문대나 가면 다행이라고 무시당했던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책 판매로 받은 인세와 상금의 일부를 자신을 이끌어준 김진수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모교에 그림자 소녀 장학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후배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그림자 소녀들을 빛 속으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몇 달 뒤 서윤의 첫 소설 출간을 기념하는 작가 사인회가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열렸다. 사인회장은 그녀의 책을 사랑하는 수많은 독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독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사인을 해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사인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저 멀리 길게 늘어선 줄의 가장 끝에 낯익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박희애와 오빠 민준서였다. 그들은 다른 팬들과 똑같이 딸의 그리고 동생의 사인을 받기 위해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서윤의 앞에 섰다. 희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대견함,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차마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준서 역시.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정말 멋지다. 내 동생 오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서윤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시간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이 쓴 책의 첫 페이지에 정성을 다해 글을 써 내려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오빠에게 이제는 함께 빛 속에서. 그녀는 사인을 마친 책을 두 사람에게 건네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희아애와 준서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도 눈부신 방식으로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행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정요 1등 아들만 챙기던 엄마, 무시했던 딸의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 건넨 한 장의 종이를 보고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자식 사랑과 편견이 한 아이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소녀의 아름다운 성장기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민서윤 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재능과 가치는 성적이나 사회적인 성공과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우리 주변의 모든 서윤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진정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